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개헌을 한다면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개헌을 하는 범위를 어떻게 하냐. 개헌을 할 때 뭘 고치겠다는 거냐. 여기에도 무슨 권력 구조를 대통령 중심제로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 연임제 4년 미국처럼 연임제 중임제로 할 것이냐. 그럼 부통령제를 둬야 되죠. 부통령제를 둡니다. 아니면 완전히 내각 책임제로 가자. 내각 책임제로 가자. 그것도 아니면 지금 불란서식으로 일종의 이원 집정제. 이원 집정제라는 것은 뭐냐면 불란서는 대통령도 국민이 뽑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를 해가지고 대통령 소속된 그 당이 소수정당이 되어버린다 하면은 국회가 또 총리를 뽑아요. 그럼 총리가 소속된 당과 대통령의 당이 다릅니다. 여야가 한쪽은 야당은 총리, 여당은 대통령을 가지고 있어요. 이래 되면 정상회담을 할 때 두 사람이 같이 나갑니다. 대통령이 총리를 데리고 나가요. 이걸 동거정부라고 합니다. 동거정부. 이게 이원 집정제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승리하면은 총리, 대통령이 같은 당에서 나오니까 그거는 이원 집정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권력이 국회와 대통령으로 갈라질 때는 이원 집정제고 하나가 되어버리면 이원 집정제가 되는, 대통령 중심제가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불란서는 대통령 중심제적인 이원 집정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또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내각 책임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내각 책임제 하면은 여러분들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장면정부죠. 장면정부. 이승만 대통령 독재했다고 해가지고 장면정부 내각 책임제를 딱 만들어 놨더니 어떤 경우가 나왔습니까? 신구파가 싸워가지고 그 정권을 잡지 못한 구파가 탈당해서 당을 하나 또 만들고 나가고, 5.16이 나니까 구파 소속인 윤보선 대통령은 올 것이 왔다 해가지고 오히려 박정희 편을 들고 장면 총리는 뭐 수도원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해가지고 정부 기능이 완전히 막 이래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집권기간에 한 1년도 안 된 그 집권기간 동안에 사회 혼란이 왔는데, 이것을 그 여당 내의 분열 때문에 제대로 법질서를 세울 수 없었다. 그래서 5.16을 부르고 말았다. 또 부패가 극심했다. 이런 인상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내각제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것이 큰 장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보면은 대통령 중심제로 간 나라는 거의 다 독재로 가버렸습니다. 독재로. 대통령 중심제가 성공한 나라는 거의 유일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 그리고 약간 변형된 대통령 중심제하고 불란서가 있고, 그 나머지 민주주의 국가는 압도적으로 한 80%, 90%가 내각 책임제입니다. 내각 책임제. 일본도, 영국도, 미국도, 독일도, 스페인도 뭐 다 내각 책임제입니다. 내각 책임제.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각 책임제의 비율은 90% 이상이다. 따라서 내각 책임제를 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서 또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내각 책임제에서 우리가 내각 책임제의 내각은 약하다, 대통령 중심제는 강하다,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한국과 같이 안보가 중요하고 통일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서는 대통령 중심제가 맞다 하는 주장이 아주 설득이 또 있어요. 설득이 있어요. 또 거기에 대한 반론도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내각 책임제의 총리가 더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그 차이는 뭐냐?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대통령 한 사람이지만은 내각 책임제에서는 집권정당이 뽑은 장관들이 단체적으로 책임을 진다. 집단적인 책임을 진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딱 결정해가지고 추진력이 훨씬 더 있다. 그 예가 대처다, 대처. 그리고 독일의 코올 수상 15년 동안 집권했어요. 이 사람은 15년 집권했습니다. 그 앞에 아데나우어는 10여 년 동안 집권했어요. 코올 수상은 15년 집권하면서 드디어 통일을 해냈습니다. 내각 책임제의 힘으로. 또 대처도 내각 책임제의 힘으로 개혁을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보다 내각제의 총리가 약하다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저는 요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내각 책임제가 성공을 하려면은 정치인들이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타협을. 그리고 연정을 해야 돼요. 내각 책임제를 하면은 단일 정당이 다수당이 되는 예가 매우 드뭅니다. 반드시 어느 당과 공동정권을 형성해야 됩니다. 공동정권. 그럼 한국의 정치 문화에서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느냐? 정치인들이 그런 기질이 있느냐? 그리고 다른 정당하고 손을 잡고 오손도손 연립정부를 운영할 자신이 있느냐 하면 이 부분에서 대답이 안 나와요. 이 부분에서 안 나옵니다. DJP 연합이라는 걸 또 해놨더니 하다가 결국 JP가 실컷 이용만 당하고 뛰쳐나가더라. 협상 미디어 법과 같은 그 별것 아닌 국정 전체를 보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 가지고도 이렇게 난장판을 펼친다. 더구나 좌경적 세력이 들어와 있다. 이런 세력을 상대로 이 내각 책임제를 운영하다가 보면은 이게 맨날 싸우고 그 사이에 행정은 관료들이 멋대로 농단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정치 문화와 맞지 않다. 요 주장은 내각 책임제를 반대하는 주장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이게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또 그러면 이제 내각 책임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정치 문화라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각제를 운영하다가 보면은 훈련이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도를 바꾸면은 사람도 바꿔진다. 히틀러가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카터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참, 여기에서 이제 대답이, 여기서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제의 주장하는 사람 딱 갈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각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각제가 되면은 불신이 많이 막 나와가지고 옛날에 불란서처럼 4개월에 한 번씩 바뀐다 말이에요. 3개월에 한 번씩 바뀐다. 한국 사람들은 또 어떤 자리에 누가 오래 있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는다. 계속 바뀌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은 3개월에 한 번씩 선거하고 하면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내각 책임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헌법에 이렇게 정해놓으면 된다. 처음 내각제로 해가지고 집권한 사람은 최소한 1년 동안은 불신임을 못하게 해야 된다. 1년 동안은 보장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불신임을 하더라도 불신임을 어떤 총리와 내각을 국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해버리면은 갑자기 국제의 공백이 오는 게 아니고 다음 내각을 구성할 때까지는 그 자리에 그냥 있도록 해야 된다. 즉 다음 내각, 그것을 이어받을 내각을 구성할 때까지는 불신임을 당한 이 정부가 그냥 진행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국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지금 독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현재 저로 말하자면은 판단이 안 서는 부분입니다. 판단이. 저도 내각제가 좋은지 대통령 중임제가 좋은지 단임제가 좋은지 아직도 저는 결정을 안 한 상태예요. 여러분 생각이 자꾸 바뀝니다. 바뀌어요. 이 사람 이야기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저도 그러니까 뭐 많은 국민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할 거냐? 개헌이 논의가